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7월 18일자에 DC 실배에 올라온 이야기인데, 이게 조금 좀 심각한 이야기인가? 요새 20, 30대 사이에서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케이스를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지금 20대, 30대 사이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 하면, 일단 사람들이 일을 안 하지, 그치? 일단 일을 안 해. 일을 할 의욕도 없고, 그리고 뭔가 좀 힘쓰는 일 하려면 그럼 굉장히 싫어하잖아, 그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배운 게 없으면 손발이 고생한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뭐 요즘 세상에 안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배운 사람 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손발이 고생한 걸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눈에 찬 직장이 없어서 놀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한 문제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런 거. 그리고 독립을 못 하잖아,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좀 독립을 못 해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어제 상담한 사람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웬만하면 혼자 나와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뭔가 그 당시에는 지금 당장 뭐 나가서 독립할 여력이 안 되면 뭐 어떻게 같이 사는 게 답이긴 한데, 저는 18살 때부터 혼자 살았거든요. 18살 때부터 검정고시 치고 그다음부터 혼자 살면서 대입 준비하고 서울에서 고시원 생활도 하고, 고시원 생활도 제가 한 4년 정도 혼자 살아가지고, 어머님이 좋아했어요. 제가 군대 가니까. 왜 좋아했냐니까 얼굴 자주 봐서 좋다고 그랬는데, 그 혼자 있던 시간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를 성장시키기에 되게 좋았던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인간은 혼자 살면서 전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캥거루 족 같은 거, 요새는 사람들이 뭐 이제 돈 모아야지라는 핑계로 아예 독립을 안 시키잖아. 난 그런 것도 좀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규모보다는 좀 약간 작은 규모, 간간히 일어나는 하나의 정신병 같은 부분인데, 요새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야.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서 느꼈던 게, 나이대가 이게 맞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맞나? 그러면서 정말로 신기한 게 정말로 20대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20대에서 30대가 제일 많았고, 그래서 스무고개 하는 느낌이잖아. 20대가 굉장히 많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20대 여자들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 20대 자녀가 90%란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였냐면 특수청소업체더라고. 특수청소업체. 그래서 요새는 뭐 그런 뭔가 청소 같은 것도 용역 이제 일당 주고 시키는 데가 있잖아. 근데 뭐 이게 집이 조그마한 집인데도 진짜 지저분하게 놔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이런 집은 그냥 만화책에서만 보는 건 줄 알았거든. 뭐 일본 만화 오타쿠들 보면 막 컵라면 막 그대로 쌓여있고 치우지도 않고 막 쌓여있고 되게 무기력하게 이제 방에는 맨날 안마 커튼 쳐져 있고, 이게 만화에서만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이제 늘어나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 같은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이게 뭐지? 야, 이게 인간이, 나도 치우는 거랑 좀 거리가 멀거든. 나도 뭔데, 야. 이거는, 야, 나도 치우는 건 되게 잘 안 돼. 나도 치우는 건 좀 잘 안 되는 편인데, 야, 이거는 내가 봐도 절레절레 하는 건데. 근데 더 신기한 건 이게 어떤 거였냐면, 말 그대로 이게 좀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나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고, 심지어는 그중에 의사도 있었고, 방송국 PD도 있었대. 방송국 PD도 있었대. 그래서 유명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비밀 유지 조약이 있으니까 뭐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지, 그지? 근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많다는 거, 심지어는 아나운서까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좋은 직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사회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사회적인 관계나 이런 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을 이런 상태로 유지한 사람들이 요새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이제는, 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패급 새끼들이 있다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인 거를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저장장의 집이랑 쓰레기 집 이렇게 두 개 보여주는데, 저장장에는 그 할아버지들 보면 막 파지 같은 거 못 버려갖고 맨날 집에 쌓아두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거랑 쓰레기 집이랑 비교하는데, 그래도 저장장의 집이 조금 나아 보인다, 그치?
그래서 이게, 나 이게 좀 심각한 게, 실제로 이런 상태로 집을 유지하다가 또 이제 살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 고독사의 집에 가면 거의 다 쓰레기 집이라, 90%가 쓰레기 집이라고 하는 거라서, 씨, 야, 이 뒤지기 싫으면 집청도 잘해야겠다. 나도 이거 보고, 야, 집청도 좀 잘해야겠다. 이렇게 느낀 그런 거였는데.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해서 이거 전문가, 정신과 이 전문의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직장의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공황 이런 것들이 번아웃에 빠지게 되면 그냥 퇴근을 한 이후에는 뭔가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뭔가 물건을 우리가 흔히 이게 청소해라, 버리거나 안 버리거나 이거 하나하나 할 때도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랑 뭐 도파민, 세로토닌을 또 소비하게 되는 그런 게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냥 그것마저도 이제 소비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치우기도 싫은 거고 그게 쌓이게 되는 거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이해가 되더라고. 난 좀 이해가 돼서 왜 그러냐면 난 한 번씩 이렇게 술 먹방 같은 거 하잖아. 내 술 먹방 하는 사람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밑에 화면을 못 봐서 그런데 내가 술 먹으면 뭐 술 먹고 안주 먹고 음료수 들고 오고 또 말아 먹고 이것저것 또 술병도 뭐 이거 들고 왔다가 법원 들고 왔다가 막 진짜 피트 들고 왔다가 뭐 수뱅 들고 왔다가 뭐 하쿠슈 들고 왔다가 그러면 또 얼음 말 들고 오고 또 딴 거 들고 토닉 들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존나 지저분해져. 진짜 거짓말 안 해. 존나 지저분해. 이 밑으로. 그러면 내가 이거 치워야지 하다가 이제 방송 끝나고 술 마시고 이게 치워야지 보자 그러면 와 현기증 나 진짜. 현기증이 나 진짜. 보면 치우기도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냥 위로 이렇게 저거 올라가고 그 넷플릭스 보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유튜브 보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요 밑에 이제 보면 내려면 앵글이 보이잖아 보면서 이제 치워야지 그러고 치우는 건데 에너지가 기력이 없었고 그거 하나하나 이제 할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최근 10년간 20대 우울증 진료 현황을 보게 되면 2013년마다 4.7만이었는데 지금 18.5만으로 오질나게 늘었어요 여러분. 오질나게 늘었어. 그리고 되게 안타깝게도 그 중에서 성별로 보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높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고립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DC의 반응은 이랬어. 저게 다 애 낳고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럴 나이에 이게 돈 벌고 그러니까 불황해지는 거야. 아랍식으로 여자를 그냥 취직 금지를 시켜버리고 집에서 이게 굴리는 게 맞다고. 그래야지 쓸모없는 2분의 1 여자들을 내쫓아서 회사 능률이 올라가고 남자 입장에서 일자리 2배가 되는 꼴이니까 취직 걱정이 없어진다. 실제로 아랍 국가 취직률은 100%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와중에 한국인은 추장이 짧아서 청소도 남이 대신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부터 인생 준나게 편하게 살려야 하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스트레스 걸고 받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지 딱 20대 한국 자유 특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 와중에 뭔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저런 데서 좀 확실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남자는 취직이 1목표라고 치면 취직해가고 나서 얻는 금전적 여유를 통해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굳이 큰 게 아니라도 캠핑을 간다든지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돈이 생겨서 더 많은 목표와 꿈을 꿀 수 있게 되는데 여자들은 뭔가 그런 목표가 없다. 기존에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고 소비는 늘어난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봐도 약간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해요, 여자들은.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많이 봤어. 그래갖고 나중에, 너 그러다가 나중에 30 넘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뭐, 결혼이나 하죠? 이러다가, 결혼 못하면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그럼 그냥 죽죠? 인생에 보면 뭔가 좀 이게 자주적인, 건설적인 그런 마인드가 확실히 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데려갈까? 저 폭탄 처리반들, 크크 이러는데, 저 폭탄들 못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폭탄도 이 바른 게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우울증이 심각해도 평소랑 원래 아무 차이 없는 게 의학적인 정석이래.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건데 저거는 뭐 우울증이 아니라 다른 정신병이라고 하더라고. 내 집안이고 임대니까 준내 막 쏘고 나가야지. 이게 평소 여자의 사고방식이고 이게 팩폭이다. 동네 부동산 가서 물어봐라. 여자가 방 제일 더럽게 쓴다. 왜 지 집 아니니까 이러고 한다.
뭐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요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느끼기엔 근데 가장 큰 게 그거 같아. 아까 말했던 그 남자들은 자기 미래를 설계한다는데 요새 사람들이 좀 이게 구조 자체가 좀 이제 희망을 가지고 뭔가 미래 청사진을 꾸미기에 좀 힘든 거지. 집 같은 것도 뭐 꿈도 꾸기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야. 뭔가 좀 이게 내가 노려볼 수 있겠다 싶으면 다가갈 수라도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아예 놔버리고 에라이 씨발 코인이나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던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사시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형 오피스텔은 뭐 투자 가치가 없어요 이러는데 이런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 이게 사잖아. 한 1억 2천 돈이면 사. 이게 1억 2천, 1억 5천 돈이면 사는데 이런 조그만 거라도 하나 사서 여러분들이 월세가 안 나가잖아. 그러면 마음이 엄청 편해. 그게 실제로. 뭐 진짜 지금 이제 와서 또 아파트처럼 뭐 몇 억씩 올라가고 그런 게 될 것 같아. 물론 지금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준내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렇게 막 먼 미래보다는 뭐 이게 여러분들이 월급 200, 300을 번다고 해도 뭔가 이제 대출받고 그러면 이런 거 하나 사는 거는 충분히 해볼 만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라도 먼저 해놓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픽스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그것조차도 되게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가 봐. 그러니까 뭐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러니까 의욕도 없어지고 점점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뭐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부디 여러분들 방청소 잘 안 하시니까 나도 방청소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거 못했는데 항상 이게 임계점 오면 힘들어지니까 치우기도 싫어지고 놓게 되니까 좀 그때 조금씩 치우는 거 난 좀 조금씩 치우자라는 생각 좀 가지고 있긴 있거든. 그걸 가지고 나서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어. 그러니까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방치하지 말라고. 이게 적당한 수준에 머물 때는 픽스업이 되는데 이게 너무 꺾여버리면 올라오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인생의 환경을 그렇게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튼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래시장.